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풍경한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55회 9월 11일 한능검 시험이 약 4주 정도 남았습니다. 54회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55회 시험을 벌써 준비할 타이밍이 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슬슬 뭐 N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난 시험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55회 시험 이제 막바지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지 제가 기본적인 전략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시작 전에 일단은 제 교재 일단 그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거 413회 52에 수록했고 53회랑 54회는 지금 블로그 유튜브 업로드 예정인데 이 54회 지금 블로그에 지금 한 전반부 정도는 제가 좀 촬영의 기준으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 촬영의 기준은 이번 주 내로는 그 블로그는 완료할 예정이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한 8월 20일 정도까지는 다 완료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지금 블로그는 이번 주 내로 완료할 거고 유튜브는 8월 20일까지 다 해설 완료될 테니까 따로 참고해주시고 교보 연습하고 카페에다가 앞으로 좀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좀 질문이 많은데 혹시라도 질문사항 있으면 앞으로는 좀 카페 좀 이용해주세요. 제가 그 댓글 찾아보니까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질문사항 있으면 여기다 구독 인증해주시고 카페에다가 조금 댓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교재를 구매해주셔가지고 인증해주시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모의고사에서 지난 시험에서 17문제가 속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재 사가지고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일단은 55회 접수에 간단한 거 설명드리면 일단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고 근데 지역별로 다르고 그리고 추가 접수는 이때인데 이때는 노리지 마세요. 어차피 정기 접수 때 거의 사실상 만석 되다 보니까 추가 접수는 어떻게 노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정기 접수 때 넣고 시험 일자는 9월 10일입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접수 영상 보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신청이 다른데 더 자세한 건 제가 접수 영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뤘으니까 그 접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접수 잘 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그냥 간단히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시작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기출이 일단 평균적인 난이도 높다는 얘기 많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55의 난이도가 어떨까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거랑 두 번째 합격자, 불합격자가 가른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이거 짚어드릴 거고 해품사 예측하는 55의 경향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55의 영상 관련된 커리큘럼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일단은 지금 사실 514회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55회까지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 54회 합격률이 지금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D4주 영상 찍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 514 합격률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인 20일날 나오다 보니까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난이도에 대한 건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이건 출제자 외에는 일단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저한테 묻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나마 저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난이도라던가 그런 합격률이 필요한데 일단 조금 더 정확한 난이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단 D3주쯤에 공개할게요. 왜냐하면 아직 5일차 합격률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그나마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합격률을 예측해야 되는데 난이도라던가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거만 봐도 감이 안 잡혀요. 지금 솔직히 후기만 와서는 저 감을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 53회가 그나마 쉬웠고 아마 54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간쯤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47%에서 50% 정도 한 기본편은 제가 보기에 한 50%대? 한 50% 중후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기본편 한 50% 중후반 정도 떨어질 것 같고 심화편 한 47에서 50% 정도가 합격률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소폭으로 다 감소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기세라면 다시 55에는 조금 더 쉬울 수는 있는데 솔직히 별 차이가 없는 게 합격률이 그냥 10% 정도 차이인 거고 게다가 이때도 1급 합격률이 16%고 이때도 합격률이 20%예요. 그래가지고 1급 합격률을 봐도 솔직히 말해서 고득점을 받기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꼴랑 이거 차이 때문에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네요 쉬웠네요 하는 게 되게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이도 차이 나봤자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거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라는 거는 출제자 외에는 절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무원 대체 때문에 평균 난이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평균 난이도 높인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좀 까다로운데, 특히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514의 합격 후기를 보시고 이제 55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514에 떨어지셔가지고 재수를 하신 분들이, 특히 단기 합격, 뭐 1주라던가 뭐 9일, 10일 이런 합격, 뭐 4일만 합격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이거 제일 문제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 내 조회수가 1만 명인데 댓글 다는 건 솔직히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영상 조회수 1만이었는데 댓글 다는 건 1%인데, 그럼 수험생 중에서 평균 소위 1% 갖다가 나만 시험 떨어진 거, 이거 전체를 일반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 오류. 그래가지고 꼴랑 1% 댓글 다신 거 가지고 다 이거 반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합격률 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전체 대비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런 댓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난이도 솔직히 말씀 안 드린 이유가, 그 난이도 얘기가 항상 느끼는 게, 만약 제 난이도가 이번 쉬울 거 얘기하면은, 그냥 이번 시험 개꿀이겠네 하면서 방심하면서 공부를 대충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시험 날라먹겠나 하면서 방심하다가, 아니 해분사님 시험 쉬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헛소리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해분사님 시험 안 어려울 거예요. 이번 시험 쉬웠고 저 복잡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불안하고 좌절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해분사님 이거 시험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음 시험 이셔야 되냐 하면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해분사 니가 뭐가 뭔데 어려울까요? 무조건 이번 시험 쉬울까요? 저걸 쉬울까 하면서 시효과시 씨 말하고 다른 강사님 찾아요. 이럴 거면 왜 물어보세요 진짜. 아니 저도 나름대로 그 경향이란 게 있으니까 이거 예측하면서 뭐 하는 건데, 이러면 이럴 거고 이러면 이럴 거고 질문 왜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시험 쉽게 낼 거야 이렇게 그냥 듣고 싶은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다음 주에 사실 한번 합격률 예측을 합격률이 아니라 난이도 예측을 해볼 건데, 강사가 말하는 게 있으면 제발 들어주세요. 이게 본인들마다 답정도 하실 거면 질문하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답정류식의 제발 질문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이럴 거면 제가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말하는 사람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나누는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방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후기 보니까 지금 그게 있어요. 합격자들은 교재, 그러니까 아니면 해품사 같이 강의 같은 거 최대한 다 어떻게 남기하려고요. 절대 하나도 버리지 않는데, 일단 불합격자, 수험생은 교재의 효용성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 키워드는 진짜 정답률이 잘 나오는데 B 키워드는 항상 오답으로 나와. 그래서 이 B 키워드가 정답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오답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정답이 아닐 거야 하고 방심한 털리신 분 많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솔직히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출제될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정답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보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기출 봤을 때 이것만 답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잘 나오는 거, 핵심적인 거, 이것만 원해요. 그래 놓고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럼 단기 강의 같은 거에서는 솔직히 단기 강의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거 알려주는데, 이거 핵심적인 거 다 외워놓고서 시험이 안 나오면, 아니 이게 강의가 뭔 의미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이란 건 이거 잘 나오는 것만 내줘야 돼. 의무 1%도 없어요. 게다가 시연회 차라도 어려운켜도 분명히 내는데 이거 외워놓고서 난 시험 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 찝어줘도 그런 거 가르쳤어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꼼꼼히 공부하신 자세부터 있어야 되는데, 남의 탓하기 전에 일단 제 스스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 N수생들을 고민했어요. 초시생들은 이거 안 드셔도 되는데, N수생들 이거부터 안 돼 있는데 남 탓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자세 때문에 불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시험 보신다면 이런 자세부터 기르셨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자, 두 번째 기출풀이 최대한 많이 풀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단 다양한 유형 접해봐야 돼요. 일단 다양한 유형을 접해봐야 되고, 플러스로 한 유형을 다루더라도 어떤 답에서는 A가 정답이야. 근데 어느 유형에서 B가 정답이야. 어느 유형에서 C가 정답이야. 이렇게 한 유형을 바탕으로도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 10회분을 저는 추천드려요 항상. 그리고 좀 많이 한 20회분까지 보고, 뭐 나머지는 제 강의를 보고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 수험생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출풀이 너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는 이 이론 공부를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난 기출에 그 적응력을 평가받는 건데, 이런 공부한다 해서 기출에 적응된다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그건 완전 기출의 기억도 모르시는 분들의 엉터리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어차피 D3주쯤에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실전에서는 뭐 사료, 그림, 뭐 여러가지 자료 같은 걸 해석할 줄 알았는데, 그 이론 강의가 그걸 해석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는 독해력이라던가 유추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거 통해서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연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암기가 모자라서 그냥 시험 점수가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문단만 외우려고 하는데 하는 거면 문제 은행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 가령 뭐 기사라던가 커머리 시험 보고서 하는 검도 문단만 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험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검은 문제 은행 시험이 아니라 정확하게 키워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거 치고는 조금 비슷하게 내놓고서도 사람들 생각보다 틀린 경우 많거든요. 문제 은행이라면서 심지어 정답까지 똑같은 문제 이번 있었어요. 벽화 문제. 그거로 벽화 문제도 그렇게 따지면 문제 은행인데 왜 틀렸어요? 틀리신 분들? 그렇지만 안 틀렸어요. 내가 문단 외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문제 은행인데 왜 틀렸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맞으신 분들 많은데, 틀리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기출 접근법 한다는 것 자체를 좀 고민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출 최대한 많이 접해보시고 방심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습관 가지면은 몇 번 그 이론 공부하고 기출 풀어도 점수 안 오르니까 접근법을 잘 고민해보시고, 세 번째 문제 접근법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항상 제일 중요한 강조하는 게 다양한 힌트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가르치는 거 저는 진짜 최대 단점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강의가 다 키워드만 암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세종은 됐어요. 뭐 세종을 냈으면 뭐 장영실 있어요. 뭐 훈민정음 있어요. 이런 키워드만 암기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뭔가 사진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도표 등 다양한 그런 키워드 모든 걸 유추해가지고 최대한 종합적으로 풀이하라고 하는데, 수험생은 솔직히 암기한 거 이거밖에 안 봐요. 지금 댓글 보니까 제 댓글에서도 그 그림 문제 푸는데 그 그림에 있는 그 도장 색깔? 그 도장 색깔 갖다 푸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 개라도 여러분들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거면 어떻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문제 접근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키워드만 암기해서 푼다는 접근법을 버리세요. 하는 거면 최대한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접근법 고민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식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하는 검은 하는 검답게 풀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하는 검 어려준다고 공무원하고서 뭐 필로 보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하는 검은 그렇게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공시용 키워드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합격 떨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저도 그런 키워드 좀 알려줄 테니까 하는 검은 하는 검답게 최대한 기본 있게 공부하세요. 괜히 어려운 거 여러분 때려박는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이런 공식 때문에 난이도 어려진다고 합격 못해요. 난이도 상승한다고 불안해요. 이러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알맞은 방법을 4주 동안 최대한 제시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머릿속에 꽂아 넣어둘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잘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능검이 좋아하는 경향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 54이 아니고 55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능검이 좋아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기본편의 경우 한 29문제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30문제, 20문제의 경향이었다면 최근에 근현대사 이 정도까지 나와요. 특히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53회나 54회쯤에서는 거의 개항기, 그러니까 나중에 다룰 건데, 그러니까 근현대사 첫 파트인 개항기 시기가 거의 9문제에서 10문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령 해풍선님 그럼 저 뭐 상금만 맞으면 되는데 뭐 현대사 같은 거 봐도 되나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요. 그러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이 정근대사 다 맞춰야 되는데, 솔직히 상금만 준비하신다는 분들 이렇게 정근대사 다 맞출 정도 꼼꼼하게 공부를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특히 만약 정근대사 정말 그 킬러 문제가 몇 개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꼼꼼히 공부했는데도 정말 킬러가 나와 틀려버렸다. 그럼 그년에서 공부 안 하신 분들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근대사도 잘 나오는 유형, 그러니까 근현대사도 필수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공략해도 3급, 2급 충분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근대사만 위주로 해가지고 근현대사 버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략 하지 마세요. 최소한 근현대사도 정말 쉬운 유형이거든요. 정말 공부했으면 못 풀 수가 없는 유형 그렇게 몇 개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도 문제 쉽게 풀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풀어야 되는 게,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대표적으로 일단 한능검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일단 문화산 유형이 많이 나와요. 지난 시험에서는 그 고구려의 벽화라던가 아니면 그 백제 그 문화산 그 백제 역사 누적지구라서 거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시험, 그러니까 공시하신 분들은 오히려 문화산 유형을 공략하기 어려워요. 공시 같은 거에서 문화산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 또한 한국을 도운 외국인, 한분사님, 한국사는, 아니, 한능검인데 왜 한국을 도운 외국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한국사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면은, 그건 동양사라던가 그런 세계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일부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사 연할 수 있는 이거 동양사 세계사의 범위도 일부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 한능검은 또 특히 지역사,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사 많이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험과 달리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이런 유형도 잘 내니까 이렇게 공략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수능 1등급인데 잘 나올까요? 그거 안 중요해요, 솔직히. 한능검은 그런 거 해봤자 한능검을 좋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서 네가 어땠던 간에 한능검에서 나온 유형부터 잘 접근하셔야 되고, 특히 공무원 수준의 개념이 출제됐거든요. 아마 지난 시험에서는 약간 77선언 이런 게 조금 대표적이었는데, 일부 문제 유형이라던가 오답 선지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지만 그래도 대체로 오답 선지를 쉽게 줘가지고 소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답 맞추게 하거나, 오히려 정답 선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는 걸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답 같은 걸 어렵게 주되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엔간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그만큼 구성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현 교육과정상 교과서에서 이명박, 문재인 정부의 역사도 사실까지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D3주 영상을 다시 자세히 다룰 건데,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가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 이명박 정부의 G20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55의 그 출제 방향에 대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심화편 중심을 다룰 건데, 엔간은 심화편이랑 기본편이랑 다 비슷한 스타일로 따라가가지고 그냥 이거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합격률을 보고서 제가 보기에 55회는 제 예상이 맞다면 둘 다 보통 난이도 낼 것 같은데, 합격률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으면 오히려 54회보다 55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상담 못하겠어가지고 일단 다음 주까지 일단 더 지켜보고 변동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예측방에 봤을 때는 55회는 일단 왕이라던가 대통령 유형을 더 위주로 내고, 익숙한 유형, 그러니까 사건사를 더 위주로 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어려운 회차일수록 약간 일단 문화사를 더 출제율이 높아지고, 특히 어떤 느낌이냐면 가령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회차 얘기하려면 조선시대가 있어요. 그럼 조선시대에 있으면 전기, 중기, 후기에 왕만 3명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유형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만 여러분들 잘 줘도 합격률이 오르는데, 어려운 회차일수록 54회 같은 건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익숙한 유형 안 주고 자주 출제되지 않은 유형들을 위주로 줘가지고 합격률 떨구는데, 제가 보기 55회는 조금 더 이런 유형들을 위주로 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번 좀 낯선 유형들이 많긴 했어요. 두 번째, 빈출도가 낮은 키워드 연계율이 감소하고 오히려 기출에서 잘 출제된 키워드가 위주로 언급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54회도 진짜 소위 공식급이랄 수 있는 고난도 키워드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그거 어차피 제가 나중에 해설 강의에서 다룰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이제는 좀 익숙한 키워드 더 위주로 줄 거거든요. 그렇다고 키워드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53회도 키워드 어려웠어요. 어려운 건. 그래가지고 54회보다는 조금 확률이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55회도 분명히 기출에서 그런 고난도 키워드를 분명히 연계해서 여러분들 괴롭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출에서 다룬 키워드를 최대한 익숙하게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54회보다는 조금 더 무난하게 낼 건데, 그 중에서 까탈스럽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 기존에 출제된 인물사가 재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좀 보통 난이도 회차에서는 기존에 출제된 인물을 다시 출제하는 경향이 가서, 54회 때는 제가 신인물이 많이 나올 거였거든요. 그대로 나왔어요. 54회도 제가 보기에 그때는 좀 기존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 예측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55회도 기존에 출제된 인물 다시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중에 예상 문제 같은 데서 다 찝어줄 거니까 기존에 출제된 인물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인물은 나올 확률이 적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측 반을 맞으면 53회랑 유사한 난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51회급은 안 나와요. 아, 기대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제발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다시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솔직히 그건 기억해야 돼. 그때는 접수 터지고 정말 그 공무원 준비 때문에 정말 이때 합격하지 않으면 진짜 나 끝이다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합격률이 그만큼 더 떡상한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난이도가 쉬웠던 것도 있는데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합격률이 더 높았고, 그때 50회가 정말 어려웠어가지고 재수생들이 몰려가지고 그만큼 합격률이 더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 앞에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률이 되게 난이도 이렇게 좋다고 해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여러 변수가 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더 높아진 것도 있다 보니까 솔직히 53회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보통 수준 난이도 사실 55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또 한능검이 좋아하는 경향 같은 거 몇 개 얘기해드리면은 기출 끌어치기, 크로싱 기출 연계, 그리고 같은 유형 비껴치기 있는데, 기출 끌어치기란 거는 고전 기출 문제, 그러니까 가령 뭐 한 10회 때에서 20회 때 문제를 50회 때 다시 응용해가지고 난이도를 높인 출제법이 있고, 두 번째 크로싱 기출 연계란 거는 같은 급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심화편에서 좋아하는 거를 기본편에 낸다던가 아니면 기본편을 좋아하는 거를 심화편에 내는 그런 출제 방식이어가지고 오히려 기본편 응시자한테는 이게 자주 나와서 쉬운데 심화편 응시자한테 낯선 유형이에요. 아니면 기본편 응시자한테 익숙한데 심화편 응시자한테 낯선 유형, 그런 거를 엮을 수 있고, 아니면 같은 유형 비껴치기가 하는 거는 한 유형 내에서 출제할 수 있는 A, B, C 사례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는 건데, 아니면 같은 유형을 주고도 출제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나누는 건데, 가령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삼국시대 통일 있어. 삼국시대 그런 통해 같은 게 있는데 삼국시대 통해가 관련된 그 전반적인 사실이 뭐예요. 그냥 뭐 매소성 전투, 기보벌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내던지, 아니면 순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주고도 다양한 방식을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문제인데 해풍선지 아직 공부 안 해가지고 이런 내용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지금 그냥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보세요. 이 광주 대단지 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지금 그냥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1971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당시에 그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되게 인구가 많이 몰렸어요. 근데 이 인구들을 좀 수용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 경기도 광주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1971년에 그 급속화 도시화가 인해가지고 이 인구를 급격히 늘어난 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강제 이주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고급 20회 때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다시 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대전지 내가지고 1971년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해가지고 정답은 여기서는 그냥 남북조절위원회 197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어쨌든간 난 기출에서 언급됐었는데 그게 어딨어요? 옛날 거지롱 하는 식으로 좀 어렵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조금 고난도를 높이는 출제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크로싱 기출 연계라는 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들으세요. 일단 보면은 그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가 뭐냐면 이 황제랑 관련된 재단이 환구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병역, 기존의 그 초급 기출에서는 이 환구단을 정말 많이 냈어요. 그냥 지금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 그 심화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환구단 터가 나왔는데, 그래서 환구단이 그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 거행된 곳이라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쉬웠어요. 솔직히 정답은 되게, 그러니까 솔직히 뭐 러시아 공사가 뭐 호송타코트 이런 거 몰라도 정답은 되게 쉽게 준 스타일인데, 오히려 심화평 시절에서는 이 환구단 잘 안 내가지고 되게 이거 헷갈려 하면서 말리다 틀리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기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 있게 잘 풀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낚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낯선감을 유도해가지고 오답을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제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출 비껴치기한 거는 제가 일부러 이거 좀 쉬운 예시 들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난 시험에서 이거 보면은 여기 뭐 연천전공이 주먹토끼 나왔으니까 구석기니까 지난 시험에 구석기 나와가지고 정답 5번이고 지난 시험에 구석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 뭐 비쌀머리 톡이 나왔으니까 이거 신석기네 하는 식으로 같은 유형, 그러니까 뭐 지난 시험에서 뭐 선사시대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서 안 나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 시험에 A 유형을 냈지만 이번엔 B 유형을 냈고 하는 식으로 이게 비껴치는 게 기출 비껴치기인데, 이거는 제가 한 D2주쯤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지금은 그냥 이런 예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낸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그냥 간단한 예시만 다루다 보니까 설명 깊게 안 다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해품사에다 55의 영상 커리큘럼 예상 한 예정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이번 회차 때는 특별히 강의는 안 찍을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고난도 대비하기 위한 고난도 인물 유형 대비법 팁, 두 시기 사이 역사도 사실 유형 그 대비법 개론 실전, 이거를 조금 더 위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1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강의랑 90% 이상 출제는 한능검 필수 12가지 주제 강의 심화편 기본편 다룰 건데, 이건 조금 더 3급을 위하신 분들 다룰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 12가지 심화편이 그 제가 이따 말하기 키워드 그 저격 특강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걸 굳이 따로 찍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포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보면은 어차피 제가 별 3개 친거 있거든요. 별 3개짜리 이게 다 이 내용해가지고 굳이 이 강의 따로 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는 게 나은데,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능검이 좋아하는 필수 사료 100개 목록 강의 해가지고, 한능검에서도 그 사료를 그냥 아무거나 재탕하는 게 아니고 좀 자주 재탕하는 사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능검이 좋아하는 사료, 이거는 좀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해당 회차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료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 장성드리면 해당 회차에서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출제자가 내가 본 회차에서 재탕을 해줘야만 나오는 거지, 한 개도 얘네가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회차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자신이 쓴 사료를 재탕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라,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55에는 지금 커리큘럼은 고민 중이니까 일단 참고해주시고, 또 원하는 뭐 강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참고해둘 거고. 자, 그리고 뒤 1주부터는 제 필살기 그 영상들인 예상문제 영상이랑 예상문제를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저격 특강 영상을 찍을 건데, 이 예상문제 영상은 항상 시험 일주일 전이니까 제가 보기엔 9월 4일날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댓글 그만 물어보세요. 9월 4일날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 업로드 되니까 언제 올릴 거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9월 4일 업로드 할 거예요. 저 말했습니다. 9월 4일. 항상 시험 일주일 전에 올린다니까 왜 계속 묻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일주일 전에 알아서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매 회차 적중률 평균 2분의 2 이상 나왔으니까 기대 좋고, 그리고 이 저격 특강은 이번에도 녹화본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라이브는 당분간 못 할 것 같아요. 저 사정상.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녹화본 하니까 좀 더 설명이 쉬워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시험 전날인 9월 6일 저녁 6시까지 제가 녹화본 업로드 되니까 참고해주시고, 5일 4일은 이 두 영상 합쳐가지고 37문제 연계했습니다. 제 영상 37개 적중했어요. 그러니까 한 강의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거 37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 영상 제대로 챙겨보신 분들은 2급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 저격 특강 총 9강이고 시간은 총 12시간인데, 이 회차에서 정확하게 심화편은 50문제 다 연계됐고요. 기본편은 49개 연계됐습니다. 아이 해품사야 이 자식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50문제 다 연계돼. 제 유튜브에 적중 사례 영상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런 말만 들을까봐 제가 직접 키워드 저격 특강에서 어떻게 50문제 다 연계했는지 49문제 연계했는지 제가 직접 다 캡처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믿으시고 강의 들으세요. 12시간 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90% 이상 키워드 다 넣어놨으니까, 사료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제 강의 보신 분들 진짜 이거 보시고서 90점 이상 넘은 사람 진짜 많아요. 제 댓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 하나로 저는 이번 55에도 데뷔할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다양한 팁 영상도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이게 예상문제 영상이랑 키워드 저격 특강, 이게 키워드 저격 특강이 아니라 예상문제 저격 특강이 올릴 거니까 이런 커리큘럼으로 쭉 따라오실 거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험 때 어떤 식으로 여기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첫 시험에서 제가 이번 신석기 예측했는데 딱 나왔어요. 에이 신석기 예측이 뭐 예측이 할 수 있는데, 그럴까봐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연호 같은 거 설명했는데 김원창이나 이거 제가 이번 524에도 처음 설명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경우 원년이라던가 국호 장관, 그리고 제가 난 같은 것도 주목하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도 연결했었고, 이외에도 제가 이번에는 문화 파트에서 고려시대의 기록유산으로 제가 삼국사기랑 플러스로 그 직지 심체 요절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심지어 문제에서 풀었던 이 왕명이 편차 주도했던 거라, 여기 문제 키워드로 그때 기전체라는 그런 정답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딱 적중시켜가지고 되게 쉽게 풀이할 수 있게 적중시켰고, 이외에도 제가 조선시대 정치기구 홍문관이나 승정을 주목하라 했는데 여기 대제학 부제학 그대로 나왔고, 옥당 옥서 그대로 나왔고, 사화무 사과용과 함께 3사로 불렸다는 것도 그대로 딱딱딱 나왔고, 제가 조선시대 교육기관 그 524때 미친듯이 강조했는데 진짜 향교도 그대로 나왔어요. 교수미 훈도 파견이라던가
대성적 명문단 보고 성균관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지방의 관리 교육기관까지 그대로 싹 나와가지고 정답 되게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문제 틀렸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인진이란 유형도 좀 꼼꼼하게 가르쳤는데, 제가 그때 의변 활동지역 주목하였었는데 실제로 의변 활동지역 그대로 나와가지고 제 문제 봤으면 역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고, 이외에도 제가 실합화 유형에서는 박제가 강조했었는데 당시 이 재물사료 그 재물이랑 우물사료 강조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키워드만 적중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료까지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다 먹여드릴 거고, 이외에도 인물사 유형도 드릴 겁니다. 제가 아무 그냥 정치사 집어넣고 전기사 집어넣고 적중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모든 유형 다 공략할 겁니다. 문화사,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싹 다. 그래서 제가 예상문제 영상에 나왔던 이 6일준 딱 2명 다뤘거든요. 최익현이 6일준만 다뤘는데 이 6일준이 또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물 유형도 쉽게 풀 수 있게 나왔고,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의병 유형의 허위 그대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속어법을 좀 활용했다면 역시 이 인물도 어려웠지만 속어법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게 나왔고, 뭐 또 이외에도 제가 이때는 이 사를 주의할 거냐, 이게 치안유지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이 아니라 이거 보호관찰 시사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인 1936년을 강조하라 했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그대로 나왔고 범죄 직결례 그대로 나와가지고 좀 더 문제를 쉽게 풀릴 수 있게 나왔고요. 이외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그 김영삼 정부에서 제가 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좀 주목하려 했었는데, 이 조선총독부 철거가 그대로 딱 나와가지고 이 OECD 가입 쉽게 풀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노무현 정부도 이번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까지 그냥 깔끔하게 다 키워서 제 영상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3점짜리 문제까지 쉽게 풀이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할 테니까 유튜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아까 말한 이 모의고사 기출교재 사주면 제가 그 모의고사 그 문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이 영상 모의고사 전날 특강까지 다 챙겨가시면 1급 충분히 무렵게 맞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주 묻는 Q&A로 좀 정리해드리면, 저는 노베예요. 저 이과라서 역사가 어려운데 저 어려서 나이 많아서 한국사 시험 극혐하는데 다 합격 가능할까요? 네, 다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하고요. 알맞은 공부법 한다면 제가 제시했듯이 이런 것 때문에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유 불문하시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겁먹지 마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합격 가능하니까 제발 겁먹지 마시고, 평균 몇 일 공부하면 합격하나요? 하루 몇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몰라요. 이거는 모든 수험생마다 베이스 수준이 다 달라요. 아니 근데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없어요. 그거는 수험 그 인터넷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각자마다 수업수의 그 베이스 수준이 다른데 그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모순인 거예요. 그 전제가 어떤 사람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잘못된 전제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현혹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제발 이런 거 믿지 마시고, 특히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보고서 2주 합격 1주 합격 이런 거 보고 현혹되는 수험생들 많은데 제발 믿지 마세요. 진짜 저는 굳이 얘기하면 한 달 정도 제시하고, 공부 시간은 각자 뭐 직장인도 있고 뭐 학생도 있고 이러니까 제시는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한 달에 매 3시간씩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이 시간만 하면 다 합격해야 되는데, 그럼 합격률이 만약 이 조건만 달성했으면은 한 달에 3시간 합격하면 다 80, 90% 합격률 나오겠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떨어진 10% 사람들은 한 달 3시간씩 안 해가 떨어진 거고, 그 다른 사람 붙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평균 제시달라 하지 마세요. 이런 다 한 달 3시간 했으면 다 붙어야지.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이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자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이니까 패스해 주시고 제발. 세 번째, 그 해풍사지 추천하는 그 52에 대비 합능건 커리큘럼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초이생이랑 N수생 기준으로 나눠서 제시할 테니까 본인에게 맞는 조건 따라오시는데, 일단 초이생 경우에는 제가 일단 이론 교재를 완독하시던가 아니면 타 강사님이 이론 강의를 완강하시고 오세요. 제가 아직은 정규 이론 강의를 촬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키워드 저격 특강을 대체해가지고 아마 지금 제 키워드 저격 특강부터 따라오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따라오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올해는 지금 바빠서 촬영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좀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보다는.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좀 정규 이론 강의 보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선생 강의 보시고 2주 전까지는 최종 완료하시고 일주일 동안 제 키워드 저격 특강은 지금부터 보세요. 그래서 강의 수라던가 시간 이렇고
일주 동안 이것을 완료했으면 남은 시간 동안 기출 11분 이상 풀면은 N간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N수생은 이건 패스하시고 그냥 바로 2주 동안 제 키워드 저격 특강을 더 꼼꼼히 보세요. 이분들은 제 키워드 저격 특강을 보라는 거는 일단 기본 이론 강의 맞추고 좀 복습용이랑 여러분들 이론 강의에서 안 다룰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 사료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 과정 패스했으니까 저의 키워드 저격 특강으로 기출, 사료, 키워드부터 더 꼼꼼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래서 2주 동안 이걸 최대한 잘 맞췄으면은 2주 동안 기출을 더 많이 푸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저격 특강 너무 많아가지고 이질문 많은데, 키워드 저격 특강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료로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일단은 추후 정규 교재 다시 재편할 예정인데, 이게 일단은 솔직히 말로 제가 올해 안에 출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왜냐면 제가 지금 기출 교재도 그냥 기출 500제로 지금 개정을 혼자 해야 되고, 영상 제작도 혼자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대학원도 지금 다녀야 되고 해가지고, 이 대학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너무 바빠요. 진짜 혼자 하는 게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저 죄송하지만 교재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제공하고 싶은데 이거 혼자 다 하려니까 진짜 시간이 모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안에 제공 못할 것 같고, 그래서 PDF를 팔까 했는데 지금 예상문제 PDF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게 또 이 지금 키워드 저격 특강도 지금 사진이라던가 기출 때문에 제가 이거 PDF를 그냥 막 팔아버리면 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버려가지고 처리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판매하면 좀 제가 문제가 돼버려요. 상업적 이용 때문에 처벌당할 수 있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제가 상업적 이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강의는 상관없는데 상업적 이용을 해버리면 좀 문제되는 게 많아가지고 별도로 판매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대신 예상문제 PDF랑 키워드 저격 특강 PDF가 아니라 전날 특강,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말하는 이 시험 전날 예상문제 특강 PDF는, 그러니까 이 예상문제 PDF를 사주면 이 PDF는 제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 4,000원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4,000원이라 치면은 이거는 무료 제공해드릴 거예요. 제가 따로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이거 도용당한 거 제가 한 벌써 3번째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무료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저격 특강 지금 영상 보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 찍나요? 질문 많은데, 일단 지금 영상에다 54회 기초에서 나온 새로 추가된 키워드만 제가 댓글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노태우 정부의 7.3 이런 거 다 댓글로 추가 넣을 거니까 그냥 그 특강 영상에다가 그냥 고정 댓글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키워드 몇 개 때문에 그 강의 맨날 새로 찍으면 저 쓰러져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게, 그 꼴랑 키워드 몇 개 때문에 영상을 계속 그 몇십 시간 찍은 거 다 똑까지 다 찍어. 이거 정말 강사들 죽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꼴랑 몇 개 때문에 솔직히 그 50달 그냥 기출해서 보면은 추가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강의는 굳이 다시 찍는 건 되게 시간 낭비다 보니까 제가 따로 댓글로 추가될 테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 정규전 따로 판매하는 거 없냐는 거 질문 주시면, 제 기출 500제 그 교재 파는데, 이 기출 500제랑 모의고사 판매하는데,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 교재를 구매를 인정해주신 분들은 해당 회차에 나올 수 있는 유형 위주로 모의고사 제공할 예정인데, 지난 회차 기준으로 17개 정도 연계되었으니까 이번 회차 때는 조금 더 많은 연계 노력을 볼 테니까 꼭 관심 부탁드리고, 강의 양이 많아서 고민인데 다 끝낼 수 있는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최대한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벌써 다른 선생님 강의 지금 예측 강의 양 많다고 지금 벌써 그러시는데, 실제 기출과 훨씬 낯선 키워드는 사료 많아요. 이거 가지고 엄살 부리시면 여러분들 기출 못 공략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엄살 부리시면 안 되고, 특히 제 키워드 저격 특강도 양이 진짜 많긴 많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키워드 저격 특강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필기하세요. 왜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교재에 따로 추가하시지 왜 1부터 100까지 다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다 받아 적으면 최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거 좀 추가하시면서 그냥 필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좀 귀찮게 하세요 스스로. 55 응시자. 그래도 이제는 쉬워도 쉬운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인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만 좋은 급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팀 영상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